화학적인 시술만 안 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술도 안 해야 돼요. 왜? 컬러 샴푸에 관련된 것들은 보라색과 파란색의 함유량이 높아요. 그런데 그 염료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안정성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연모제나 이 색깔에 관련된 것들은 뭐도 심사를 받냐면 색소도, 염료도 심사를 받아요. 우리는 어쨌든 화학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과거의 형태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미용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약제의 성분은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쓰고 있는 약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본적인 것보다는 SNS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탈색을 잘하려면 진부하지만 저희가 강사진들을 교육을 할 때마다 탈색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? 라고 이제 여쭤보면 강사들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바르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이게 정답이긴 하죠. 잘 바르면 잘 나오겠죠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? 베이스 체크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발 진단을 할 때 모발이 상했어, 안 상했어를 체크하거든요. 손상도는 미용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상한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. 내 머리 상했어요. 내 머리 건강해요.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. 그러면 미용사가 접근하는 관점은 뭘 봐야 되느냐? 첫 번째, 자연머리냐, 인공머리냐. 이 체크하셔야 돼요. 이 사람이 염색을 한 사람인 건지 염색을 하지 않은 사람인 건지 요거부터 체크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. 자, 과거에는 자연의 모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시술이 다 가능했고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요즘은 자연머리라고 해도 불편한 사항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. 맞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자연 모발이라고 했을 때 어느 성가지를 우리는 자연의 모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얘를 보셔야 되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 자연의 모발은 어떤 머리가 자연의 모발이냐, 화학적인 시술만 안 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술도 안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물리적인 건 뭐냐? 열 처리. 매직기로 매일 당기죠. 드라이바람. 과거에 비해서 드라이바람 열이 상당히 올라갔어요.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빨리 말려야 된다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. 매직기를 많이 쓰는데 미용사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.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워낙에 열기구 판매 많이 하잖아요. 뭐 뽕드라이 막 이런 거. 집에서 이제 굽고 이렇게 깍지 껴갖고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모발은 다 어떤 상황이냐고 화상을 입어 있는 상태예요. 화상을 입었다는 건 뭐냐? 화학적인 처리를 했을 때 탈색력이 현저히 떨어져요. 탈색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탈색이 더디지?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지? 하는 케이스가 생겨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객이 탈색을 하시려고 하는 전제 혹은 내가 이 고객에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탈색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할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의 모발인지 염색의 모발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자연의 모발이라면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집에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는지 이것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. 열 처리를 많이 하는 자리는 자리일수록 탈색도 안 되고 탈색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빨갛게 빠지고 빨갛게 빠지면 그만큼 과정이 더 길어져요.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하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. 고객이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요즘은 직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소비자가 뭘 쓰는지도 잘 몰라요. 그래서 칼라 샴푸, 칼라 트리트먼트, 염색으로 세치 커버 되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, 여러분. 자, 그런 것들을 썼다면 소비자는 그걸 염색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샴푸 쓴 거예요.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어떤 샴푸, 어떤 트리트먼트를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. 요즘 최근에 나오는 제품 중에는 헹구지 않는 세치 커버 약도 나왔어요.
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에게는 자연의 모발이라 할지언정 집에서 쓰고 있는 홈케어 제품이 어느 용도들을 쓰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. 왜? 컬러 샴푸에 관련된 것들은 보라색과 파란색의 함유량이 높아요. 운이 좋아서 잘 깨지는 상황도 있어요. 그런데 잉크류에 가까운 것들은 잘 표백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. 집에서 쓰시는 홈컬러 염색제에 보면 매번 할 때마다 색지가 착색이 됩니다라는 색지 커버 약재들이 있어요. 자, 그런 것들도 한번 써서 계속 컬러가 누적이 되는데 어디에 누적이 많으냐면 줄기나 끝 쪽에 누적이 많아요. 뿌리보다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탈색약이 닿으면 줄기의 끝쪽에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. 그래서 홈케어 제품도 어떤 걸 쓰고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.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뭐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유통하는 제품들은 결국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줘서 얘네들은 써도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허가를 주는 거예요. 근데 이 허가를 할 때 안정성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연모제나 이 색깔에 관련된 것들은 뭐도 심사를 받냐면 색소도, 염료도 심사를 받아요. 그런데 그 염료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금지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성분이 인체에 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. 단지 그냥 시작청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라는 물음표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 법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처 방안이 되는데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그런 거에 대한 허가가 없이 들어오는 거라서 색깔이 아예 안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탈색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? 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연머리만 그냥 인공머리는 어차피 안 빠지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구나. 자연 모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빠지는 건 아니다. 이 체크하셔야 돼요.